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이 어우동에게 죽음을 명령했던 왕을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이 왕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1480년 조선을 다스렸던 왕. 그리고 우리가 한번 만났던 왕인데요.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 성종. 맞습니다. 전하다. 성종 말고. 성종 말고 성종.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모았네요. 송종. 송종? 네, 죄송해요. 성종 말고 전달을 해야 되니까 멀리 계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발음이 네, 어려웠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연산군 네. 할 때 그의 아버지 배웠죠. 성종 너무 잘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연산군 그렇게 나올 수도 있었다. 그렇죠.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이 1480년은요. 성종이 왕위에 오른 지 11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종은요. 할아버지 세조. 이 세조가 또 이 카리스마 하면서 엄청난 왕권을 자랑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때와는 정말 다르게 정말 신화와 학문을 배우고 토론하는 그런 경연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소통했던 왕도 정치. 정말 왕과 신하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평안한 정치를 만들었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성종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성종 시대에 살았던 이 어우동이라는 여인, 과연 어떤 사람일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전에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이 어우동하면 섹시한 이미지, 늘 그런 이미지로 매혹적. 우리가 지금 소비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어우동이 태어난 곳은요. 한양에 있는 지체 높은 양반집이었습니다. 양반집이었습니다. 아 진짜? 양반집 네. 딸이었어요. 양반 딸이었어요. 공신 집안에다가 지금으로 치면요. 외교부 국장급에 해당하는 승무원 지사까지 지내게 되는 정말 지체 높은 양반, 바로 박윤창이라는 사람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눌 이 여인은 어우동. 네. 뭐 좀 이상한 점 있지 않으세요? 이름이 어 성이 다른 거. 성이 다르네. 아버지가 성이 박씨. 씨. 근데 이분 어우동? 뭐지? 그녀의 이름은 박어우동이 아니라 네. 박구마. 어? 박구마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구마. 박구마? 맞습니다. 아 그러면 박구마인데 왜 어동으로 불린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뭐 닉네임을 썼나요 그때? 그때 닉네임이었어요? 뭐 이거 박어동? 박어우동. 박어동? 이것도 이게 들으니까 또 이게 확 와닿긴 하네. 이게 사실은요. 이게 조선시대 사실 여성들의 이름이 남아있질 않아요. 맞아. 이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어우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별명,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닉네임. 닉네임, 맞아.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이 어우동의 의미가 뭐냐면 어우동, 이게 뭐냐면 같이 어울려서 통하다. 어울려 통하다. 어울려 어우동. 통하다. 또는 이제 야무지지 못하다는 그 얼동의 잘못된 표기다라는 그 다양한 설이 있는데 오늘 이제 편의상 어우동이란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어우동에 대한 당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동은요, 지승문 박윤창 박 선생의 딸이다. 집안이 부유하고 아리따웠다. 그러니까 요 아리따웠다 부분 요거 놓치지 마세요. 네. 네. 조선시대 역사 기록 속에서 여성의 외모를 잘 표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리따웠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면 진짜 진짜 예뻤던 예쁜 거네요. 겁니다. 네. 자, 어쨌건 이 돈, 집안의 명예, 미모까지 정말 조선시대에 남부러울 것 없던 그런 여성입니다. 어휴, 그죠? 그럼요. 예. 자, 그런데 이 어우동에 혼기가 차니까 혼답이 오고 갑니다. 자, 이때 이 혼담이 어떤 상대가 되는 집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어느 집안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 근데 저 때는 이제 어른들끼리 이렇게 결혼 혼사 이렇게 해라 하면은 하는 시대였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저 때는 이랬을 것 같아요. 워낙에 유명했으니까 네. 주변에서 뭐 이렇게 막 금은보화 아니면 뭔가를 가지고 와서 우리 아들과 아. 이렇게 혼인을 좀 시켜주세요. 이런 게 만나게 들어왔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리따우니까. 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왕들이 조금 이렇게 탐낸다? 예, 탐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해요? 예, 왜냐면은 그 박 선생이라고 이렇게 딱 존칭하는 거 보니까 오호. 되게 유능한 분 같은데 이제 왕 쪽에서도 좀 사돈 맺으면 좀 그래도 좋으니까 한번. 왜냐면 외교부 장관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비슷했습니다. 왕이.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가에서 응. 연락이 옵니다. 우와. 네, 왕가에서요. 태종 이방원. 자, 그의 아들들 효령대군의 아들 영천군이 있고요. 영천군의 아들 태강수 이동. 바로 이 태강수 이동은요. 태종 이방원의 증손자. 말 그대로 조선의 로열 패밀리. 바로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아. 어우동과 함께 결혼하면 어떻겠소? 이런. 손자 며느리. 네. 연구원님, 태강수 이동은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던 왕족이었을까요? 종치는 왕에 가까운 친족으로 왕의 현손, 즉 4대 손까지가 종친에 속해 있고요. 종친은 원칙적으로 관직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태종의 3대 손인 이동동, 공식적인 관직이 없었어요. 대신에 국가로부터 품위유지비를 그래서 받았던, 네, 받았구나. 품위유지를 받았던 거죠. 네, 또 왕의 혈족이었기 때문에 종친으로서의 그 위상과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진 남성이었어요. 네. 엄청난 집안이죠. 그렇네요. 네. 자, 이렇게 두 사람은요, 혼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우동은요, 이 왕족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동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 남편의 품계와 동일한 오늘날요,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정사품 해인이라는 자기를 받았고요.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둘의 결혼 생활에. 뭔가 좀 나 직책 좀 올려달라 할 수 없어? 막 이런 거 있잖아. 권력욕. 아, 끝까지 가겠다. 사품에도 완전 못한다? 네. 좋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상상은 정말 재밌는데, 이게 사실은요, 이 어우동의 남편이 네. 태강수 이동이 난 이런 여자는 못 살겠다 라고 어우동을 쫓아내버려요. 쫓아내요? 쫓아내버려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보시죠. 남편 태강수 이동이 어우동을 쫓아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생각보다 생각보다 교육을 너무 잘 받은 집안이어서 되게 아는 척을 많이 했다. 오히려 막 다 막 이동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하면서 하는데 내가 왕족인데 안 돼. 나가. 이렇게. 진짜? 조단 땡. 네. 네. 저는 아닙니다, 동현 아닙니다. 씨가 맞출 것 같아요. 전 맞춰요. 전 네. 맞춰요. 맞출 것 같아요. 벌써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뭘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네, 뭔가요? 일단은 남자 문제. 지금도 굉장히 높은 직급의 이제 며느리지만 더 대단한 분이 자꾸 옆에서 찝쩍대는 게 아닐까. 더 대단한 분이. 더 대단한 분이 어우동을 자기도 잘난 사람인데 자꾸 약간 불안해지는 느낌? 불안해서 쫓아냈다. 네. 동현 씨 땡. 네. 오. 자, 네. 자, 다음. 왜 다행이야 같은 팀인데. 같은 팀이잖아. 오케이. 고생하시나 봐요. 그 어떤 불륜의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그 당시 딱 목격하고 너무 화가 나서 쫓아냈다. 조단 정답. 와, 진짜? 불륜을 목격했어요? 맞습니다. 이 어우동이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야, 간 큰 상.
아니 감히 왕실 종친 며느리와 바람을 피운 이 간 큰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영화다. 에이, 영화인데? 이 어우동과 바람을 피운 남자를 이 태강수 이동이라는 사람이 데려온 사람이에요. 이 태강수 이동이 이 집에 들인 남자는 누구였냐면 은그릇을 만드는 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너 은 잘 만든다면서 일로 와서 은 좀 만들어봐, 은그릇 좀 만들어봐,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은장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를 집에 부른 이동보다 은장이를 더 반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우동. 그러다가 네. 그 은장인을 방으로 들입니다. 어허. 어우동이 그 은장이 그를 좋아해 매번 남편이 나가고 나면 계집종의 옷을 입고 장인 옆에 앉아서 그릇 만드는 정묘한 솜씨를 칭찬했다. 마침내 내실로 끌어들여 날마다 마음대로 음탕한 짓을 하다가 눈치를 보고 남편이 돌아오면 아이고. 몰래 숨기곤 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냥 하늘이 노래진다는 게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어저 들었을 때는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요. 성현이 쓴 그 용제 총화에 적힌 태강수 이동의 주장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남자 쪽 주장이네요. 그렇죠. 자, 이 이야기의 반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도 이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실록에 이 기록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궁금하다. 태강수 이동이 아하. 연경비라고 하는 기생을 매우 사랑해서 그 안에 박씨를 벌였습니다. 태조 종친으로서 첩을 사랑하다가 처의 허물을 들추어 제멋대로 버려서 헤어지는데 한편 그 단서가 열리면 폐단의 근원을 막기 어렵습니다. 기생이랑 바람나서 어우동에게 나가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지금요.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기억에 남았을까? 이 사건, 이 태강수 이동이 연경비에 푹 빠진 이 사건을 왕에게 고한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정부시? 자, 그러니까 왕실의 이 족보를 편찬하고요. 왕족의 허물을 살펴 잘못을 규찰하는 감찰 기관입니다. 야, 그런 기관도 있었어요? 자, 지금 종부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 폐단의 근원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강수 이동같이 이게 기생한테 빠져가지고 아내를 버린다? 이런 일이 많아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아예 처단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오. 근데 참 독특하지 않아요? 그 무슨 왕한테까지 이런 이혼 문제 뭐 이런 이야기를 보고를 해. 그러니까. 네. 자, 이 조선시대는요, 이유가 있어요. 네. 양반 이상의 신분이 이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와. 네. 원칙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성종의 이미지, 성종은 조선을 유교의 나라로 만들려고 정말 노력했던 그런 왕입니다. 아. 네. 성종 진짜 대단한데요? 김정 연구원님, 그러면은 이게 진실이 뭔지 궁금한데 오동이 바람을 핀 건가요? 피지 않았죠. 피지 종부시, 않았다고? 네. 종부시에서는 어우동이
그 은장이하고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그렇죠. 또 성종도 종부 씨의 의견을 듣고 또 똑같이 재결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생첩에게 푹 빠져서 철을 벌인 남편 태강수 이동의 잘못이 크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어명을 들은 이동, 태강수 이동,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근데 근데 이러면은 살긴 살 텐데 어. 당연히 살긴 살아야죠. 왕의 명이니까. 음흠. 그죠. 근데 계속 뭔가 이렇게 막 더 이렇게 안 좋은 말 할 것 같아요. 언제 일렀어 왕한테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태강수 이동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예, 아내를 버려요. 와. 놀라운 분이네요. 예, 결국 이 어우동은요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와. 이 재결합하라는 그 왕의 명령을 어긴 이동은요 또 이 3개월 후에는 또 자기를 돌려받기까지 하죠. 자, 이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 재결합하라는 그 어명은 실질적 효과는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제 SNS가 있으니까 SNS에다 올리기라도 하지. 아, 그때는 뭐 내가 누구 말하면 들어주지도 않고 울릴 데도 없고. 그 인권이 뭔가 좀 오랬을 거예요. 자, 이 명망 있는 사대부집 딸로 태어나 정말 곱게 자라나가지고 이 왕가의 며느리가 되었던 어우동. 아, 정말 그녀에겐 생애 최악의 실패와 좌절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아닐까라는 한순간에.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이 어우동은 지금 쫓겨났어요. 아유.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이 조선시대는 남편 없이 혼자 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남편과 사별을 했거나 차라리 이 공식적인 이혼을 했다면 재혼을 하고 새 출발하면서 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때 이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야.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어우동은 엄마 집으로 갑니다. 다시 그래야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친정 여기서 좀 위로를 좀 받아야 되는데 네. 사실 이 어우동은요 친정에서도요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앞에서 어우동이 그 지체 높은 양반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어우동에게는요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 야, 반전에 어른한 반전에 사람은 정말- 반전을 지금. 뭐야? 봐도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뭘 이렇게 많지? 이 어우동의 어머니 성함이 이제 정귀덕이라는 분인데 이 정귀덕이 이 조선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악처로 소문난 분입니다. 악처. 나쁜 부인. 새로 집을 짓는데 지붕에 기와를 올리는 일을 겨우 마치자 박윤창이 아내와 더불어 남쪽의 창문 둘 곳을 의논하다가 뜻이 합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부인 귀덕이 박윤창의 욕하기를 야 꾸눈놈아 꾸눈놈아 네가 이를 알아? 자, 이 사실 이 어우동의 아버지 이 박윤창은요 높은 관직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사실은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 장애가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장귀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방 안에 들어와서 벽이며 창이며 아이고. 다 때려 부숴요. 다 때려 부숴요. 오, 아유. 엄청난 분이네요. 그거 가지고 야 심했다. 결국 이후로요 이 두 사람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박윤창은요 어우동을 두고 넌 내 딸 아니다. 할 정도로 정말 매정하게 대하죠. 그러니까 어우동은 사실 지금 집에 쫓겨났잖아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나 아버지 양쪽 모두한테 보살핌을 좀 받거나 위로를 좀 받아야 받아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된 거예요. 아유. 좌절. 진짜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그죠. 외롭고. 좌절이에요, 그러면. 자, 그런데 이때요. 홀로 이 슬퍼하는 이 어우동을 안타깝게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종이었습니다. 어우동이 너무 슬퍼하고 막 울고 정말 힘들어하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이 여종이
이 어우동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어우동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안.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상심하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오종련이라는 사람이 일찍 출세해가지고 이 사원부의 도리가 되었고 용모도 아름답기가 태강수보다 월등히 낫고 좁게도 천하지 않으니 배필을 삼을 만합니다. 좁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집안의 어떤 그 혈통 뭐 이런 거 천하지 않으니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죠. 제가 한번 다리를 놓아보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정말 슬픔에 빠진 이 어우동, 이 주인 마님한테 새로운 인연을 지금 연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땐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 확 그죠. 예.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어우동은요, 여종의 이 제안을 듣고 예.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은밀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오. 영건이 한번 왜 이런 선택을 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우동은 태강수가 벌인 처, 즉 기처였어요. 그래서 조선 시대에 기처라는 용어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용어예요. 어우동은 억울하게 쫓겨났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도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공식적으로 이혼한 상태도 아니어서 재혼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인 양반가 여성의 삶 대신에 자유롭게 삶을 살기로 굉장히 주체적으로 결단을 한 것이 아닌가. 정반대의 삶을 네, 그렇죠. 살겠다고 택한 거네요. 정말 이제까지와 다른 어우동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